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 쇼. 예,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일본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그 얘기를 다시 해야 하는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요, 올 상반기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쌓아뒀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예고를 했습니다. 빠르면 4월이라는데요. 한 2달 남았죠. 양도 어마어마한데 무려 130만 톤. 궁금합니다. 이 오염수의 정체는 무엇인가? 진짜로 우리 바다로 오나? 그렇다면 우리 생태계,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끝으로 방류 막을 방법은 정말 없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명예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교수님? 네, 3월 11일 12년 됐습니다. 예. 네, 그때 나왔던 물이 아직 쌓여 있고 이제 방출할 때가 됐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때 나왔던 물이라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생긴 거죠? 물이라는 건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일단 원자로가 과열됐죠. 녹았잖아요. 네. 그럼 식혀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눈비가 왔을 것이고 이게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지진이 나고 막 쓰나미 나고 하면서 전기 공급이 잠깐 끊어졌었고 맞아요. 전기 공급이 끊어지니까 냉각수로 원래 부어가지고 계속 식혀야 되는 그 원자로가 온도가 높아져 버렸고 그렇죠. 그걸 식히기 위해서 어마무지하게 많은 냉각수를 들이부어서 방사능에 오염된 그 오염수가 그득하게 네. 그때 한 번 쌓인 게 130만 톤인 거예요? 아니면 그 후로도 계속 부은 거예요? 일단 한꺼번에 쌓인 건 아니고요. 예. 그때 쌓인 게 있는데 예. 그걸 이제 그때는 그냥 모르고 그냥 다 바다로 가버렸어요. 뭐 그때. 일본 정부 말은 않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런데 그 예상했던 것처럼 지하수가 하루에 500톤 정도 콸콸콸 흐르는 거예요. 그게 참 애석하게도 원자로 밑바닥을 흘러서 그때 그 제가 12년 전에 나와가지고 거기를 콘크리트를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안 막았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생긴 거는 그대로 나가버렸지만은 나갔고. 그 이후에 나왔던 것들이 스쳐가면서 또 바닷물로 식히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모여져요. 그걸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고 난 지 2년 후부터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나가버린 자, 거죠. 2년 동안 사고 후 2년 동안은 그냥 모르게 다 그냥, 나가버린 거고. 그냥 나간 거예요. 방법이 없죠. 예. 지하수로 쓸려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쪽이. 생각해 보세요. 원자로 그걸 그냥 두면은 그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폭탄 그렇죠. 터지는 거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계속 냉각수로 계속 들이부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2년 후부터 지금까지 모으기 시작한 게 130만 톤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물은 이 냉각수가 오염된 냉각수는 어느 정도나 오염이 된 거고 어떤 성질의 것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은 네. 이제 정화를 했다, 처리를 했다, 처리소라고 하는데 국제과학자 연맹이나 기타 태평양 도서국 포럼 뭐 이런 데서 조사한 걸 보면은 국제원자력기구도 마찬가지고 4분의 1 정도는 부분적으로 제가 됐는데 4분의 3은 그대로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어요. 사실은 저장 용기라 하면 탱크니까요. 예. 좀 스테인리스 스틸 정도로 만들어야 되죠. 스테인레스 그죠? 그런데 도쿄전력이 사기치는 기업이 아니고 민영 기업이다 보니까 예. 돈 때문에 탄소광이라는 걸 만들었으니 이거는 녹이 슬죠. 그러니까 이제 방사성 물질에다가 부식성 물질, 우리 수도에서도 부식성 물질 나오면 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녹물, 겹으로 녹물. 쌓인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숨기고 있어요. 계속 방사성 물질만 초점 맞추고 있는 부식성 물질. 거기다 숨기고 또 세 번째 것, 플루토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또 원자로 특성상 우리에는 없는 플루토늄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방사선도 나오지만 독극물이란 말이죠.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독한 독극물. 이 플루토늄.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세 가지죠. 방사성 물질, 독극성 물질, 부식성 물질. 그중에서 방사성 물질만 갖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삼중수소만 갖고 쩔쩔매고 있다는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삼중수소만 갖고도 우리가 지금 겁내하고 쩔쩔매는데 교수님 네. 보시기엔 그거 외에도 부식성 물질, 독극성 물질 뭐가 더 있을지 모른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죠. 진짜는 근데 거기에 따로. 대해서는
도쿄전력이 함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괘씸한 겁니다. 도쿄 전력의 입장은 삼중수소 농도를 40분의 1로 희석해서 방류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 요거고 네. 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방류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10년 안에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된다. 그건 맞는데 우리나라 해역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솔직히 일본 말이야 뭐 그대로 못 믿겠고 그래도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만 볼 때는 그러면 그래도 좀 안전한 거 아니야?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어제 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두 번째 생각 맞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버리면은요 희석하든 말든 바다는 무한대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이런 숫자도 나오는데 조금 예. 높.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건 단지 숫자 노름이고 무영향이에요. 왜냐면 벗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무한대잖아요. 아. 거기서 나가는데 점도 안 되는 게 나가는데 그럼 무한대 그 더욱이 돌아오는데 2년, 5년 걸린다. 괜찮아요. 그건 예. 괜찮은데 예. 희석시킨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40분의 1로 떨어뜨린다.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예. 1 음영수 예. 그리고 국제 기준치의 7분의 1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100배의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서 올까요? 수돗물일까요? 아니겠죠. 호수물일까요? 아니죠. 바닷물이겠죠. 그 아. 바닷물은 벌써 오염된 바닷물을 푸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알까요? 130만 톤이라 그러셨죠? 예. 100배. 1억 3천만 톤을 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말이나 될까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전기료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며칠 동안 하다가 그만두겠죠. 그냥 공에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려면은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버리는데 그럼 네. 어떻게 희석한다는 말이죠. 어디서 어떻게 섞어요?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공돌이라 그런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희석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할 거냐 땅이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안 전혀 내놨어요? 없습니다. 그냥 희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건 좋지만은 먼저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학자라면요. 그러니까 일본이 40분의 1로 희석해서 내보낸다는 말을 믿고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 그대로만 되면은 이제 말하는 좋죠. 것처럼 괜찮다. 그렇죠. 안심하는데 40분의 1로 희석한다는 그 자체를 못 믿겠다. 어떻게 하느냐, 못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달라. 40분의 1로 줄이면 100배 정도 물이 들어가면 40분의 1 떨어져요. 자, 교수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일본이 40분의 1로 희석하지 못하고 네. 방류를 했을 때는 그게 이제 4, 5년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구 한 바퀴 돌아서 4, 5년 후에 우리나라에 오는데 희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지구 한 바퀴는 아니고 태평양만 태평양만. 돌고 그렇죠. 오는데요. 그래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일본 정부가 희석을 갖고 나온다는 게 네. 말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해류는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문제죠. 그리고 네, 바로 태평양 오는. 도서국가, 예. 마샬 제도, 솔로몬 제도, 피지 이런 나라가 문제죠. 예. 그리고 뉴질랜드나 뭐 예. 호주가 문제겠죠.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어디요?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후쿠시마 19개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동안 왔다 갔다 한 게 2011년 3월 11일에 17,000척쯤 돼요. 예. 그 배들이 가면은 짐을 풀죠. 예. 배가 기울으니까 바닷물을 끄집어 들었는데 수돗물 넣을까요? 바닷물 넣죠. 오염된 바닷물을 가져와서 우리 항만에 바로 뿌린 그게 문제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단 한 번은 했겠죠. 그러니까 그중에 37척을 받고 부분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봤던 그 기기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판독하는데 보름 걸리면 그동안에 배를 잡아둘까요? 배는 출항해야죠. 배에서 그렇게 많은 물을 쏟아내요? 네, 왜냐면은요 대형 컨테이너선 아시죠? 짐을 빼면은 네. 배가 기울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예. 물을 넣어야 돼요. 바닷물, 후쿠시마 물. 그걸 원래 다른 데서 버리고 거기서 또 깨끗한 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항만에 버리는 건데 해수부 말로는 괜찮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 검출기로 할 수 없는 오래된 걸 썼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고 그동안 배는 출항을 또 해야죠. 그거를 그렇죠? 이제 평형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평형수가 말인 바로 거죠. 그겁니다. 평형수 이렇게. 평형수 할 때. 맞아요. 그래서 예. 해류보다는 평형수가 문제고 그다음에 해류보다는 먹이 사슬이 문제다. 그러니까 가서 오는 데는 5년 10년 걸려. 그렇지만 자체는? 먹이 사슬, 넙치 네. 바닥에 있는 그리고 떠다니는 헤엄치는 갈치, 삼치, 뭐 참치까지 그 길에 이 녀석들이 알고 거기를 피할까요? 이 무작위죠. 그러니까 결국 이래요.
야구 좋아하세요 혹시? 뭐 야구 뭐 좋습니다. 저기 잠실구장 가시죠. 네. 거기 가서 야구공이 맞을 확률 얼마큼 될까요? 없어요. 거의 그런데 없죠. 맞을 수도 있죠. 있긴 근데 그 있죠. 맞는 사람이 아이였다면, 어린아이였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가 있는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 평균적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한 점에서 어떤 한 어류가 그리고 그 어류가 법망을 뚫고 들어왔을 때 우리 밥상에 차려졌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막기는 힘들다는 거죠. 아, 정리가 잘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말씀해 네네. 주셨어요.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렇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공 맞을 맞아요. 확률만큼 낮지만 없는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어린아이가 맞으면 이건 굉장히 치명상인데 맞습니다. 그럼 그것조차도 막을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하자는 말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방류 못하게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그럴 방법은 없어요? 여태까지 12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실책이죠. 근데 사실 30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른 사건이지만은 러시아 그 당시 이제 소련 해체되고 버렸거든요. 동해에다 버렸습니다. 네. 그게 1,300톤 정도. 지금 있는 거에 1,000분의 1쯤 되는데 그렇게 버렸어요? 그때 일본이 노발대발하고 그걸 기활화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해양 방류를 절대 하지 못하게 법규까지 바꿨습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예. 일본 밥상 안전을 위해서. 음.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지 아시죠? 우리 어떻게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가지고 어물어물하다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런 일본이 요즘 그 아시탑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은 옳고 남이 하면은 그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던 일본이 자기네는 거기에 1000배에 해당하는 걸 버리겠다는 거. 격세지감 느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저기 밀리지 말고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우리 나름의 그 축적이 안 돼 있다.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할까요? 않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말만 했지, 언행만 했지 예. 실제 행동을 안 했단 말이죠. 그 방류를 안 할 방법이 일본이 있긴 있어요. 아니면은 방류는 해야 되는데 그럼 희석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에요? 희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석할 공간이 없는데요. 그렇죠? 10배를 그러니까 사수매를 줄이면 10배를 100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죠. 공간이 없다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네. 저장하는 거죠. 그냥 첫 계속 번째는 저장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로 좀 비싸게 저장용기 만들어 가지고 한 1000개쯤 만들면 됩니다. 그 견딜 수 있어요. 30년 이상 견디거든요.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저장 호수를 만드는 호수주 만들면 되죠. 깨끗하다는데요. 그러면 인공 호수 만들면 되죠. 석촌 호수 한 2개 만들면 돼요. 방법 없지 않다. 맞습니다. 있어요. 방류하지 말라고 더 맞아요. 강하게 요구하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서균열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